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정 면세점의 제주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이틀째 이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책사업인 제2공항 문제에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김황국 의원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공론조사를 하려면 국토부가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무능함,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서 숨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 반대할 거면 차라리 반대하라고 저는. 그렇죠. 반대해야죠. 정부에서. 자, 문재인 정부 이거 만약에 진짜 안 할 거면 안 할 거라고 정부에서 안 하도록 해야죠.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김황국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통과한 다음에 도정을 통과하세요. 도정을. 제2공항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지난해 40억 원 넘게 적자가 발생한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위기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공사는 이제 위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지사님께서는 좀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시고 있나. 면세점 매출 부진이 원인인 만큼 송객 수수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면세점의 제주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절약 경영을 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JDC가 독점하고 있는 공항의 이 지정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서 들어가는. 원 지사는 또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운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공론화 거부는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원 지사 말처럼 제2공항이 제주도의 요구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5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위한 사전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지 않으면 관료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JDC의 제주도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취임 직후 조직 개편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문 이사장이 제주 MBC 시사진단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항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 속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 문대림 이사장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JDC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부여한 특혜적인 기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유일한 공기업이 JDC고 지금까지 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 당초 사업 목적인 유원지에 맞도록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토지주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원지 개발 방식이면서 이게 사실 우리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로 가되 수익성도 일정 정도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만들고 토지주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가장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JDC가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녹지병원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치한 기관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해 녹지 측과 만나 사업 체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자는 제주도와 JDC라는 기관을 믿고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6년 동안 아무런 소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묶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은 물론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며
임기 동안 JDC의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 규모가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람정 제주개발이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H지구의 콘도 객실을 당초 730실에서 181실로 549실 줄이고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조정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또 투자 사업비는 2조 7천여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7천억 원 증가했고 사업 기간은 2021년 말까지 3년 연기됐습니다. 그제 종일 이어진 강풍에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되고 일부 피해도 있었는데요. 해마다 봄이 되면 이 같은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데 봄철 제주섬을 강타하는 잦은 강풍. 그 원인을 김찬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초속 26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강타한 제주국제공항. 돌풍까지 불면서 항공기 130편이 결항되고 승객 5,9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결항돼서 숙박도 못 구했는데 지금 당장 어디서 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주 전 지역에 종일 강풍이 몰아치면서 제주시 새별오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7m, 제주공항이 26.5, 제주시도 18.7m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저기압이 제주에 근접했고 제주가 그 오른편에 놓이면서 더 센 바람을 맞은 겁니다. 특히 제주 북부 지역 풍속이 남쪽보다 갑절 이상 빨랐는데 최근 강원 산불을 키웠던 양간지풍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라산 위에 생긴 찬 공기 덩어리로 정상 부근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바람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기가 급격히 강해진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기압이 자주 접근하는 4월과 5월에 주로 발생하는데요. 강풍과 윈드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유발하기 때문에 강풍특보가 발표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저기압으로 생기는 강풍은 돌풍과 난기류를 동반하고 있어 항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이슈 추적 순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연간 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점심 직후 여객 터미널을 출발해 제주시 외곽 지역을 도는 시내버스 안입니다. 승객은 3명뿐 대부분 좌석이 텅 비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새로 추가된 노선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만 좀 붐비고요. 대부분 차량들이 전부 다 대여섯 명 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버스 노선은 194개, 준공영제 도입 이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노선별 평균 탑승객은 87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고 버스 수송 분담률은 14%로 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최하입니다. 버스 회사 운송 수입 역시 월 평균 41억 1천만 원으로 준공영제 이전보다 12%나 감소했습니다. 결국 버스 회사의 적자 규모가 계속 늘면서 제주도가 버스 회사에 지원해주는 예산 또한 준공영제 도입 직후 600억 원에서 2년 만에 1,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준공영제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200원이면 어디든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들어가는 요금 할인된 부분, 장애인이라든지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다 무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운송 수입이 줄어든 거고. 더 큰 문제는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버스회사 지원 예산이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소요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외곽 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의 크기를 줄여서 운영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중앙차로제의 동서광로 확대 실시 이런 부분도 버스의 어떤 정도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을 시행해 버스 회사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요즘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한평군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축산, 임업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위한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관건은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고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경영안전자금을 쌀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화순군과 부여, 봉화군 등 다른 농촌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농어가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에는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포함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농어가의 한 분기에 30만 원, 1년에 모두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 그리고 전 임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그리고 이 농어가 수당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을 꾀하고자 합니다. 농어가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6억 원. 순수 군비로만 채워야 하는데 한평군의 자체 수입은 연간 2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절반가량을 농어가 수당에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평군은 보통 교부세 증가분과 자동차 렌트카 관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낮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밤사이 잠자리가 서늘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까지 반짝 꽃샘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도에 그치면서 어제만큼 쌀쌀하게 했고 예년 수준의 3,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산간 이상에는 안개나 방무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3도 정도 떨어져 있고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13도, 서부와 동부 14도, 남부 15도로 평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9에서 11도를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4m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고요. 김포공항에 내려진 저시정 특보는 오늘 오전 8시 30분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점차 포근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제주 4.3과 광주 5.18의 전국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과 5.18을 평화와 인권교육의 중심에 놓고 교육자료 공동개발과 지역 공유를 통해 전국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4.3과 5.18 평화 인권 교육으로 전국을 잇따를 주제로 한 공동 포럼에서는 통합적인 평화 인권 교육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차량을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상 운행 제한 명령의 대상인 극심한 교통혼잡 지역에 제주도가 해당되는지는 도지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렌터카 업체들은 당초 목표인 6,700대의 24%인 1,600대만 줄였는데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말쯤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제주 지역 고용률은 67.5%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 37만 5천 명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는 34.8%인 1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8%인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은 29.1%인 10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형 방역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들의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근절 국가와 발생 국가를 비교해 제주형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가지고 있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